안녕하세요 여러분, 두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오랜만에 이렇게 차려입은 상태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뒤에 조명도 켜놓고 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평소랑은 다르게 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2022 연말 결산. 저는 아직 2022년이라는 말이 아직도 어색하긴 한데 벌써 2023년이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우리 또 새해가 되면 하는 것들,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전에 썼던 다이어리들을 가끔씩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재미도 있고 의미가 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2023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작성하는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올해 크게 이룬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결혼. 어디 가서 결혼했다고 하면은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좋은 건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결혼이란 거를 일찍 하고 아기도 일찍 낳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커왔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생각이에요.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엄마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그냥 막연하게 20대 중후반에는 결혼이 하고 싶었고, 아기를 낳고 싶은 나이도 생각을 해놨었어요. 27, 8살에는 첫 아기를 낳고 싶다. 은근히 자세한 계획이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젊은 엄마, 친구 같은 엄마 이런 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인생의 최종 목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언젠가 이룰 나의 꿈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딱 오빠를 시기적절하게 만나서 26살인 올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몇 살에 결혼을 한 거죠? 시기상 일단 아직 만 나이가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원래 나이인 26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시기에 딱 맞게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일단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나의 배우자가 생겼고 나의 가족이 생겼고, 물론 이제 우리의 엄마 아빠가 꾸려놓은 가족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내가 만든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내가 만든 나의 가족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든든함도 좀 있고 책임감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저는 좀 살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저의 선택을 좀 믿는 편이고 저를 의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딱 결심을 하게 됐냐면, 저는 사람을 볼 때 싸우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걸 좀 보는 편이에요. 저희도 물론 싸우던 때가 있죠. 오빠가 싸우고 나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저랑 맞대응해서 똑같이 맞받아치면서 싸우려 하지 않고, 되도 않는 그런 고집 같은 것도 전혀 부리지 않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연애 초반에는 저희가 2018년에 만났으니까 2018년이면은 제가 22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어렵네. 22살이면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되는 투정도 좀 부렸을 거고 고집도 부렸을 거고 했는데 그거를 온전히 다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만나면서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싸우고 화해하고 잘 지내고 하는 그런 커플들하고 또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서로에 대한 그런 정보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배려할 수 있게 됐고 존중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고 나서 대처하는 모습, 그런 걸 보고서 이 사람이랑은 좀 오래 같이 함께 해도 괜찮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포기해야 할 게 많아진다 이제 요런 이야기도 있고, 제 친구들만 해도 제가 결혼을 하면 만나기 힘들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지금도 결혼을 하기 전과 똑같이 친구들하고 주말마다 약속 잡아서 놀고 오빠랑도 약속 잡아서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결혼을 해봐서 그런지 결혼을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기를 낳아야 좀 많이 삶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결혼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내가 사는 곳, 새로운 가족?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만 있었다면은 내 배우자의 부모님도 제 부모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직이 필요한 분이셨다면은 새로운 회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기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오로지 모든 시간을 그 친구한테 쏟아야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정말 시간 포기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완전히 뒤바뀐 일상이 될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올해 이룬 것 중에 하나, 결혼. 저는 만족스럽다.
그리고 제가 또 덕질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아니다. 꽤 됐어요. 21년 여름쯤이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돼가죠. 뭐 사실 그전에는 뭐 아이돌, 뭐 연예인 이런 걸 떠나서 누군가를 뭐 팬심으로 좋아해서 덕질을 해본 적도 딱히 없었어요.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근데 엠넷에서 킹덤 레전더리 월을 한참 할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강제 주입 시청을 당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보고 있었어. 근데 그때 딱 어떤 한 아이돌 그룹의 무대를 봤는데 와, 진짜 요즘도 이런 그룹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NTZ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전에는 일단 미리 먼저 죄송합니다. 왜 좋아할까? 왜 저런 것들에 열광을 하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어찌됐건 그것도 소비가 되잖아요? 시간 내서 보러 다니고 힘들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좋아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무언가에 덕질을 하고 좋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 사람의 전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덕질로 살아가야 하는 힘을 얻고 정말 그 힘든 현실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정말로 저도 그런 재미를 느끼고 덕질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무언가를 정말 열광할 정도로 좋아한다는 것도 꽤나 건강한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이제 과해지면 안 되겠지만 뭐 아이돌도 그렇고 저는 유튜브도 자주 보는데 한번 계속 본 사람은 약간 나만의 그런 어떤 내적 친밀감도 생기고 만나면 괜히 반갑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올해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 분께서 더현대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하신 적이 있어요. 더현대면은 또 갈만하니까 친구를 꼬셔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정말 무슨 막 이 팬심에 무슨 연예인 보는 것 같고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면 기분 좋잖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고 너무 멋있게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고 자주 보던 분인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진도 찍고 저의 마음을 전달드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질을 한다는 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꼭 유튜버, 인플루언서, 뭐 연예인, 가수,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가 하나씩은 또 있을 거잖아요.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덕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소소한 취미가 될 뿐더러 가장 큰 거는 이 현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건 올해 이룬 건 아닌데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저희 집에 반려동물이 생겼습니다. 감자가 집에 처음 오면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릴까 싶었어요. 근데 너무 어린 강아지였고 이제 오빠도 저도 어린 강아지, 새끼 강아지가 처음이어서 얘를 키우는데도 좀 벅찼던 것 같아요. 이제 또 그 와중에 얘는 또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고 저희 집 감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감자야! 일로 와봐. 아이고 자고 있었어. 아이고 그러자. 일로 와봐. 아이고 우리 집 강아지가 좀 우리 강아지가 좀 큰데 집에서 자고 있었다? 이름은 감자예요. 그리고 21년 8월 출생 추정. 믹스 개원인데 그냥 똥개 시골 똥개. 알겠어 미안. 그리고 중성화된 수컷 강아지입니다. 감자는 어미견이랑 6마리의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구조가 됐어요. 당시에 포이랜드에 올라왔던 사진을 보면은 생후 10일 정도의 자견 상태였고 그렇게 자견 상태인 형제 자매들이랑 어미가 구조가 된 걸 보면은 어미가 아마 떠돌이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그때 한참 포이랜드랑 여러 보호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관심동물로 지정을 해놓고 보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입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보호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는데 이게 언제 또 종료로 바뀔까봐 마음이 너무 조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결심을 딱 했죠. 근데 사실 그 6마리가 너무 어린 상태의 사진이었고 너무 다 똑같이 생겨서 이 친구들 중에 또 누구를 데려와야 할지가 고민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다 데려와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진을 좀 보다가 감자로 결정을 하게 돼서 동물병원에 전화를 드렸고 바로 데려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바로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갔는데 뭐 사진보다는 조금 더 큰 상태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너무 작은 새끼 강아지였어요. 근데 얘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애가 그 새끼 강아지 특유의 똥꼬발랄한 그런 맛도 없고 얘가 너무 예민하고 소심하고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경계를 푸는데도 며칠을 걸렸던 것 같고 그게 지금의 성격 그대로가 될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감자입니다. 이 친구를 데려와서 키운 지가 이제 벌써
아무튼간 이 친구를 키운 지도 지금 벌써 1년 반이 돼가는데 정말 제가 깨달은 점은 생명을 데려오는 일에는 정말 큰 책임이 따른다. 아, 이게 진짜 오래된 목표였는데 이거를 제가 올해 딱 이뤘어요. 바로 운전하기. 제가 2018년, 19, 20년까지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버킷리스트에 보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뭐 운전면허 따기, 운전하기, 운전 익숙해지기, 드라이브하기, 꼭 이렇게 운전에 관련된 버킷리스트를 쭉 적어왔더라고요. 올해 추석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왠지 해보고 싶은 거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였는데 이제 오빠를 조수석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왔어요. 오빠는 오는 길에 잠이 들었고 그 1시간 반 거리를 저 혼자 운전을 해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두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뒤에서 계속 잡아주던 사람이 뗀다 해서 딱 손을 뗐는데 그대로 두발 자전거를 타는 이게 되네? 됐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혼자 운전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장거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한번 혼자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춘천에 사는 친구네 놀러 갈 일이 생겨서 가게 됐는데 이게 문제는 오빠가 조수석에 타지 않고 온전히 저 혼자 하는 운전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그날 아침에 비타민을 먹다 삼키다가 막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이 막 그렇게 너무너무 떨렸던 거예요. 심지어 중간에 친구를 태워서 같이 가야 하는 경로여가지고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혼자 출발을 했는데 친구도 중간에 잘 태웠고 안전하게 춘천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네? 와, 내가 집에서 춘천을 갔다 왔다고? 이러면서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친구랑 제주도에 놀러가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신나게 또 제주도로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정말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운전하기 전날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나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전날에 잠도 늦게까지 못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이상 차가 그렇게 쉽게 부서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보험 처리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걱정은 좀 접어두시고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운전을 혼자 이렇게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운전을 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에는 어딜 갈 때도 무조건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했고 대중교통이 가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고 이랬었는데 뭐 이제 운전이 되니까 멀리 사는 친구네 놀러 갈 때도 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부담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면허증 장롱에 넣어두고 계신 분들 내년에는 한번 좀 자신감 있게 한 번 더 이렇게 운전대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올해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 2023년 버킷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몇 개 없고 항상 단순한 목표들이에요, 저는. 그리고 전 사실 배움에 욕심도 없는 인간이라 영어 회화 공부하기, 책 읽기 그런 고급 목표는 없습니다. 영어는 필요할 때 하고 책은 읽고 싶을 때 읽을게요. 일단 카메라 디스플레이 고치기. 제가 올해 좀 요리하는 것들을 카메라로 많이 찍었었어요. 부엌에서 카메라를 좀 많이 썼는데 귀찮아서 이제 제대로 된 삼각대를 안 쓰다가 그만 커피 머신 위에 올려둔 카메라를 또 떨어뜨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보면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이게 다예요. 접히지 않아요. 이렇게 접히지가 않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고장난 게 올해 여름이었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아직 안 고치고 있어요. 이제 2023년에는 꼭 고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버킷리스트 작성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꼭 고치자! 그리고 두 번째, 운전 능숙해지기. 올해 버킷리스트에도 어김없이 들어가 있네요.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은 정도지 능숙한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주차, 후방 주차, 후면 주차라고 하나? 후진해서 들어가는 주차는 하는데 평행 주차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막 닿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이제 협소한 공간에서의 주차도 좀 어렵고 좁은 골목도 아직은 좀 무섭고 아무튼 2023년에는 좀 능숙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물론 운전에 대한 버킷리스트는 2018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이루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생각만 좀 해본 건데 요가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요가를 지금 계속 다닌 지가 1년이 지나고 1년 2개월 정도가 돼가는데 중간에 필라테스도 병행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저는 요가가 좀 더 재밌더라고요. 잘 맞는 것 같고 뭐 앞으로도 계속 요가를 지속을 할 생각인데 요즘 보면은 뭐 프로필도 많이 찍으시고 바디 프로필도 많이 찍으시고 본인을 기록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보면서 저도 뭔가 프로필을 찍어보고 싶은데 뭐 딱히 프로필을 찍을 이유는 그렇다고 없어. 뭐 운동을 막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럼 난 뭘 해볼까 하고는 싶은데 뭘 해볼까 하다가 요가 프로필을 찍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예쁘고 멋진 동작들을 연습을 해가지고 요가 프로필 찍어보면 되게 색다를 것 같지 않나요? 스튜디오야 렌탈해가지고 이제 오빠가 찍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어요. 그냥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 요 정도?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좀 주된 소재이려나 싶은 주제인데 아직은 저한테는 어색한 단어이긴 하네요. 2023년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임신입니다. 저희의 가족 계획은 원래 오빠랑 이제 얘기한 걸로는 신혼 2년은 꼭 즐기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근데 뭐 정확하게 막 딱 지켜서 2년 동안은 무조건 우리 둘이서만 지내야 된다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닌가? 뭐 그냥 그래도 그 정도는 둘이서 신혼을 즐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했었고 이제 좀 요즘 들어서 구체적으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또 이런 계획에 진심인 인간이라서 제 생일은 2월이에요. 심지어 학교도 빨리 들어가게 돼서 2월생의 빠른 생일 그게 이제 또 커가다 보니까 빠른 년생은 족보 브레이커가 되었고 2월 생일은 또 방학 중에 생일이거든요. 중고등학생, 대학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방학 중에 생일인 게 큰 의미는 없었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 그 어린 마음에 친구들한테 축하를 받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친구들 막 이렇게 불러 모아서 생일 파티하는 친구들이 내심 너무 부러웠고 서러웠고 그래서 그런 약간 2월 생일에 대한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이제 살아왔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제 내 아이는 방학 중에 생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기준 부러웠던 친구들이 4월, 5월, 6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3월은 왠지 좀 아직 어색어색할 것 같고 이제 좀 얼굴도 트고 친해지고 나서 4월, 5월, 6월이 되면은 이제 많은 친구들한테 축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근데 또 그 생일인 달 주변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뭐 제각각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뭐 내가 낳을 건데 내 아이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 4, 5, 6월 정도쯤에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려면은 6, 7, 8월쯤에는 임신을 해야 그때 아기가 나오게 되겠더라고요. 내후년 2024년 6, 7, 8월쯤에 아기가 나오면 오빠는 결혼 생활도 임신을 했지만 애 없이 둘이서 2년 정도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고 지금 또 저희가 아기가 나오면 쓰려고 모아두는 적금이 있는데 그게 또 2024년 초에 깨져요.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한 게 있으니까 안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2023년이 딱 시기 적절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뭐 이게 또 직접 아이를 품고 낳는 사람은 또 저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는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아직 그런 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 그 전에 생기면 또 낳는 거고 어쩔 수 없죠. 뭐 또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쉽게 되기도 하고 뭐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그냥 생기면 낳고 뭐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그쯤이 좋겠다. 시기 적절하겠다. 뭐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3년 여름까지는 정말 신나게 놀아볼 계획이고요. 6, 7, 8월쯤에는 임신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말하면서도 웃긴데 이상한데 뭐 이런 게 다 부질없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나와보지 않아서 하는 얘기겠지만 둘째 되면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시겠지만 첫째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고 둘째는 딱히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뭐 아무쪼록 겪어보지 않아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또 버킷리스트인데 유튜브 고정 콘텐츠 만들기. 이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주차별로 좀 기록을 하고 싶더라고요. 뭐 이렇게 굳이 뭐 버킷리스트로 안 적어놔도 그때 가서 알아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고정적으로 뭔가를 찍어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 업이 이런 영상 편집을 하는 일이지만 또 일과 내 취미랑 엄연히 다르니까 너무 귀찮아. 지금 제 영상의 텀이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기도 합니다. 사실 고정 콘텐츠를 계속 고민을 해왔었어요. 내가 할 만한 고정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또 금방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주차별로 기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주차별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 의지가 허락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일과 병행하다 보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고정 콘텐츠를 내년에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좀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곁들이면서 2023년 버킷리스트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중에 이 영상을 또 다시 보게 되면 또 재밌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모든 분들도 2023년에는 한번 버킷리스트를 손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래요. 꼭 그 해에 이루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저도 2018년부터 운전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계속 적어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에서야 겨우 이루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이뤄냈고 그래서 뭐 불가능한 할 것 같더라도 혹은 뭐 막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버킷리스트로 작성을 해보시고 원하는 것까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